결혼 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 둘 눈에 띄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했어요. 어떻게 연애할 당시에는 본 모습을 이렇게나 숨길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작정하고 가면을 쓰고 속이기 시작하면 눈치를 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뭐랄까 끝내주게 마미를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만약 연애 당시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마미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모든 우리 부부의 생활에 참견을 한다는 소리랑 다를 게 없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던,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이 있던 시어머니가 다 알게 됐거든요. 누가 그런 일이 좋겠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감췄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나를 바보로 대하고 그저 멍청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제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던데 그 말대로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미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야기를 할 때도 민망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님의 걱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해야 해요. 어디서든 욕을 먹을 일 없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남편이 틱틱거리고 어머니에게 예민하게 행동한 것은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게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어미님을 대해야 하는지 충고해 줄 정도로 속으로 얼마나 미치는지요. 의미가 남다른 대단한 건물이나 다름없었고 그 가치로 환산하면 친정엄마의 노력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이나 다름없다고 할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신혼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당연히 없었어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비를 사용하는 기준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곤란하게 한 것은 아파트 대출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영원히 대출을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둘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건 뭐 대출꾼 갚느라 아이도 못 낳게 생겼으니 걱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이자가 없느냐고. 하긴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부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요? 요즘 집값도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는 톡톡 집도 사주고 했어요. 하긴데 그렇게 못해준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자 갚는데 도움 좀 주도록 해줘. 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잘 됐지 뭐 내가 받는 건물 월세도 있고 하니까 이자 비용은 조금 보태주었으면 좋겠어. 이번에 용돈도 많이 줬는데 이자까지 도와주신다면 와, 우리 엄마도 대단하다. 매번 볼 때마다 우리한테 용돈 주시고 하시면 엄마에겐 있을 거도 있잖아요. 아이 물론 저흰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용돈은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건데 참 면목 없어 보이는군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못 들어보는 부모는 어디 있겠어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내용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때 건물 하나를 짓고 떡을 몇 판 산 후에야 이제는 새 도움을 받아가며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 청년 시절 힘들게 일하고 근오고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희들도 젊을 때 고생을 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고생하시며 그 시절을 추억하며 노후를 보내셨고 이제는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저축했던 여유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전에 바빠서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즐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전부터 함께하고 싶었던 여행도 하셨고 친정 아버지를 따라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계시네요. 즐겁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결혼한 후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느낌이었지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걸 보며 마음 한켠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너무 바빠서 늘 녹초가 되어 계셨던 부모님께서는 노년 시기를 보내실 때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 입장에서는 안심할 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는 더 힘들어졌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지출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커졌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서 우리는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힘들었지만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항상 행복한 일이 오면 불행도 따라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철우 씨 가족이세요? 지금 김철우 씨가 산행 중 사고를 당해 우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셨겠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병원으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른 가족들끼리 병원에 찾아갔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함께 산행을 하던 친구분들과 함께 사고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 등산이 취미이고 장비도 엄청 많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날벼락처럼 일어난 일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고 그냥 현실감 자체가 없었어요. 친정엄마와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위로를 받으면서도 정말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싶은 생각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3일간의 장례를 치룬 뒤 친정아버지를 압골당에 안장했습니다. 모시는데도 정말 눈물이 안 나서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으로 받았던 등산복 때문에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그 옷이 마지막으로 남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순간 눈물이 터지자마자 곡소리를 내며 하염없이 울었고 모든 게 정리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돈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정아버지의 목숨값을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고 펑펑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목숨값이 아닌들 그냥 쓰지 않고 보유하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돈을 사용해 너희들의 아파트를 대출을 갚으면 참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아, 자식이 힘들게 사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볼 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대출금을 갚는데 저희는 건물 월세도 나오고 살 걱정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대출금이 우리 부부가 몇 년이 걸리든 갚아야 하는 거고 아버지 보험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엄마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들고 있는 게 낫지요. 아파트 대출은 갚는 게 안 쓸래요. 그렇게 친정엄마와의 대화는 끝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보험금을 다시 친정엄마께 돌려드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아주 놀라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의 보험금을 말이에요. 시댁에서 갚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사돈이 어떻게 보험금을 사용할지는 그의 자유입니다. 그 돈은 다른 돈과 다르게 돈 자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험금을 대출 갚는 것보다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무슨 자존심 문제 때문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자 비용을 줄이고 돈을 아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안 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가서 받아와. 우리 아버지의 보험금을 제 마음대로 한 번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돈을 마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의 보험금은 엄마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분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럽네요. 받게 해주세요.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이 없네,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뼈 빠지게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될까? 어느 세월에 그 대출금 다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우리한테 효도하겠냐고 말이야. 자식들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도 2배, 3배 될 건데. 아유, 그럴 바야 미리 빚진 거부터 갚아내는 게 맞는 거지? 아이고, 그냥 아주 효녀 납셨네. 나셨어. 아버지의 생명과 박금 보험금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랑 친정 엄마랑 이야기 다 끝난 부분이니까 어머님께서 감하라, 배하라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 아들의 생활이랑 직결된 문제인데. 아,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못 얹어. 어쩜 미리 애가 선을 딱 닦아니 내가 어른으로서 내가 하는 꼬락소리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절대로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생각 없어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면 그때 쓸 거예요. 친정엄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대비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났죠? 아, 그래. 돈 없는 시댁이라 미안하다. 어째서 그런 식으로 구는 건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인데 아주 돈 가지고 유세를 하는 건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당장 이자만 아껴도 살림살이 벽고 돈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가 돈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사돈 어른이 하늘에서 장하다 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사돈 어른도 하늘나라에서 그 돈으로 빚을 갚게 되실 거예요. 일부러 남겨주시고 갔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또 있을까요? 일부러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너무나도 실망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마치 우리 아버지의 목숨값이 자기 돈이라도 된다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황당해서 어떻게 말로 대꾸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욕설이 아무리 해도 시원치 않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재강해지면서 화를 대신 내주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무슨 그런 막말이 다 있어요.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도 믿기지가 않아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지금 보험금을 그렇게 막 쓰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위로를 하는 법을 알아야지. 돈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 사람이 어떻게 돈 타령부터 할 수가 있냐고. 나였다면 엄마랑 아버지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이 생겼다면 집대출금 상환에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뭘 또 그렇게 되내는지. 그래, 아이야, 우리 목숨값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 그냥 지금 돈이 생겼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자는 얘기지. 알았어, 그만해.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불리하니까 쑥 늘어지고 손을 내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걸 봐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는 우리 와이프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대출 상환에 관한 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해야 해요. 그 돈 하나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건드리지 말자고요. 우리 와이프. 마음들 쓰시지 말고 이제 이 말 그만해요. 한 번 더 대출금의 보험금 이야기하면 나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벌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충분히 제 마음 이해한다고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제 편도 잘 안 들어주고 시댁에서 무슨 말을 듣던 관심도 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감동까지 슬쩍 받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우리 남편이 화내면서 말을 하면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지내주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몇 마디 더 얹으면 내가 대신 화내줄 테니까 나한테 일러 알았지 아모.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야 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무조건 막아줄 테니까 얼마든지 단단히 서세요.
정말 안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시댁에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든 갑자기 나타나서 구해주면서 점점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가족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겨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홀로 생활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어딜 여행을 다녀오거나 나들이를 하지 않고 집 앞에서만 산책을 해도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다닌 엄마가 외로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친정집에 가면 항상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가시더라고요. 엄마가 먹을 것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힘이 나는 법인데 엄마는 하루 종일 거실에서 앉아서 멍 때리기만 하고 있으면서 점점 더 활력이 없어지고 풀리는 법이에요.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더라고요. 배도 고파서 겨우겨우 챙겨 먹게 되고 그마저도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챙겨 먹기가 귀찮아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는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했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고 TV를 보아도 누가 나와 웃고 떠들어도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힘없이 말씀하시면서 우울증인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생활 패턴을 알아보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자거나 친구들이 나와라 연락을 해도 한두 번 나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게 되었죠. 친정 엄마의 오랜 절친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전부터 돈을 아꼈던 분으로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서 실제로는 재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었지만 그래도 절친분께 연락을 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드린 것이 불효녀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부탁드린 것입니다. 친정 엄마를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서요. 걱정은 되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랑 같이 여행도 좀 다니시고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우울증일지도 모르겠거든요. 내가 나가자고 놀러 가자 해도 요즘 돈 연락이 안 되고 하더니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이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불쑥 찾아가서 밖으로 끌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네. 엄마가 계속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병이 쉽게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말듯 잘 알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챙겨봐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절친한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미우나 조우나 상관없이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는 건지 우리 친정 엄마가 아버지랑 특히 인골 부부여서 그렇게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친분이 우리 엄마를 자꾸 밖으로 끌어내려 해주시고 함께 공연 관람 같은 것도 보러 다니시니 마음이 좀 놓였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딸의 입장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애들 키우고 시댁 챙기고 집안 살림하기에 매번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마냥 절친분께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이 어느 날 제가 한숨 푹푹 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라는 말에 대해 솔직히 대답하였더니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이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걱정되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지니 그 공허함에서 오는 우울증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걱정이 되면 우리 가정을 합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이전부터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학과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편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가 100년 손님이라고 해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하며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는 제가 장모님이시기 때문에 서로든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떻게 불편할지 상상이 되지도 않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와주시겠다는 게 있을 테고 그러면 당신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순간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듣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 고민이 되긴 했어요. 친정엄마도 오히려 합가하는 것보다는 따로 가까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았고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고 피가 섞였다고 해도 저와 친정엄마가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심사숙고하다가 남편이 생각해줬어요. 제가 뜬금없이 우리 친정엄마의 건물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장문인 건물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 건물의 시세가 얼마나 되는 건물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동네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싼 건 아니라서 남들이 생각하는 건물주만큼 돈을 벌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시냐면 말씀하자면 그 건물도 일가구 일주가 되어 세금 문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다. 세금 문제가 생각나네요. 요즘은 절세를 위해 부담 증여를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자면 일부러 전세금이나 융자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 같아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성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면 뭔가 해야 하나 봐요. 증여 재산의 금액이 줄어드는 거라던데 어쩌면 혼자 하기 힘들고요. 그런 건물이 없는데 갑자기 증여에 대해 이야기하면 왜 자녀들에게 나눠줄 건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가족끼리 함께 살거든요. 미리 건물을 증여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계속 부인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고생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말하기 싫은 생각을 왜 나누려고 하나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물이 탐스러워서 떠나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욱 떨어져 버리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해요. 어차피 나중을 위해 더 좋은 대비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사실 월세를 받으려면 계속 장모님 통장으로 받으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합가를 해보자고 한 건 정말 장모님의 걱정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인데요. 그리고 증여 이야기도 한 건데 아무런 대처도 안 하다가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여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이야기 꺼낸 거지 남편이 자신을 지금 오해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침을 튀기며 저한테 실망이라니까 말을 담겠지요. 하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세금을 내는 것만큼 돈 아까운 일도 없다는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데 왜 나라에 돈을 줘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도 세금을 좀 줄여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건물의 위치가 별로라고 해도 수억을 호가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세금은 또 어마어마할 텐데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슬쩍 친정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건물에 탐탐해서 당장 소유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슬쩍 말을 꺼내봤죠. 엄마,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부담되는 증여라고 엄마가 가진 전세금이나 융자금을 활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일치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 저는 해서 수정하거나 각인하거나 올바른 문법인 것을 작성하길 바랍니다. 했을 때도 우리 사위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는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넣어둬라고 했던 걸 모르세요. 게다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없냐고, 봄에는 꽃 구경 가자,
여름에는 바다 가자.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자. 아재 겨울에는 온천 가자. 그렇게 나를 몰래 챙겼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나무에게, 엄마에게 그렇게 전화하여 알뜰하게 챙기고 있었다고. 나에겐 그런 눈치 한 번도 안 줬는데요. 아니, 나는 그렇게 자주 전화하는 것도 전혀 몰랐었어요. 정말 다 진짜예요? 그럼 진짜인가 가짜인가요? 그렇다고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먹어야 한다고 힘이 나는 법이라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법도 알려주고 회식 때 가지러 간 식사를 한 집이다. 맛집이라고 해서 음식을 사다 주는 것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 참, 그것을 보고 우리 딸이 시집 가격이 잘 됐나 싶었어요. 아, 정말 몰랐네요. 나한테는 한마디 말한 적도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엄마를 나 몰래 챙기고 있었다니 너무 놀라워요.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요? 아니, 나한테는 꽃 관람이나 단풍 관람 같은 일은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참나, 이거 은근히 배신감도 느껴져요. 너는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 말도 못 꺼냈겠죠. 나는 이제 혼자 외로워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건데. 아니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울했을 때 그나마 사위가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주말에 가끔 몰래 찾아와서 밥을 안겨주고 가서 그랬던 거니까 버틴 것이었겠죠. 알고 보니 이 인간이요. 달이 2번 있을 때마다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가 끝나면 저희는 엄마를 찾아가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매번 첫날에 하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외부에서만 노는 것에 대해 속으로 얼마나 비난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었는지를 알았어요. 사위가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주말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제게 딸이 있으면 할 일이 있을 텐데 왜 자식을 챙기지 않고 엄마만 들여다보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내 친구 미자한테 부탁했다며 나와 여행을 다니고 시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직접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위가 서로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남편께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동안 혼자 궁시렁거렸던 것들이 죄다 미안해질 만큼 말이에요. 이렇게 잘 편을 들어주고 우리 친정엄마를 알뜰하게 살피고 있었을 줄이야. 생각해보니 합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남편이라고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 아니라 어쩌면 제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부분을 남편이 대신 나서서 해준 거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 말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제가 친정집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오늘 갔었거든. 그래서 이야기 다 들었어. 그동안 어떻게 나 몰래 우리 엄마를 그렇게 극진히 챙길 기특한 생각을 했었는지요. 나는 정말 몰랐어. 근데 당신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챙기고 있다는 걸 주말에 축구를 보러 가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계속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 참으로 장모님께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부끄럽게 말했어. 칭찬받으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나는 그냥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었어. 여러모로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서 고마웠어. 지난번에 학과 이야기를 꺼내던 거 기억나? 진심으로 말하지만 학과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학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치를 보며 장님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장모님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내가 장모님과 얼마나 친해지고 있는지 당신보다 더 장모님을 알고 더 친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학과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학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막상 살림을 합친 후 당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돼서 학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장모님과 과한 다음에 바뀔 것 같다는 말을 한 건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면 그때 우리 가족이 함께 단풍 구경하러 가요. 도시락을 들고
장모님이 단풍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고마운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당연히 있고 대면하여 보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남몰래 우리 엄마를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특하게 느껴지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항상 친절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비판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남편이 제 곁을 지켜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경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쌓아올렸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이번 일로 싹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 친정엄마도 사위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그동안 몰랐는데 힘들어 보고 나니까 사위가 얼마나 진인지 알겠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사실 그 한마디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다시 한번 합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사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친정엄마께 알렸는데 친정엄마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아버지랑 살았던 집도 정리를 해야 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려면 집안의 물건들도 없애야 하고 이래저래 너무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처럼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죠. 합가를 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당연하죠. 저 역시 어떻게 장모님의 마음을 설득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장모님이 혼자만 외롭게 지내시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합가를 해서 함께 살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 분명해요. 집안은 분빔으로 가득 차고 장모님의 손맛 가득한 반찬도 맛볼 수 있으며 매우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합가를 해보고 생활해보면서 아이들이 있는 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워지면 분가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장모님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아이한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 고민해보니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인 것 같더라고 융자가 있을 때 해야 손해를 덜 본다고 하던데 지금이 딱인 것 같지 않아. 난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융자금이 남아있는 거 말이야. 그걸 갚아봐야 한다고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아, 내 친구가 부동산에 아주 통달한 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다가 사위한테 주라고 하더라고. 우리 친정 엄마의 절친분이 돈을 잘 굴리시면서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미자 아주머니는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부담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중이니까 친정엄마한테 남편이 알아본 부담 증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융자가 있을 때 사위한테 매매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 넘겨라. 사위가 믿을 만한 놈이냐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극진하게 챙기고 하니까 믿을 만한 놈이라고 했더니 그런 방법 어렵다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증여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알아봤던 방법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딱 맞았다고 할까요? 며칠간 고민을 하던 친정엄마는 그래 좋다. 증여를 사위에게 해주고 합가를 해서 남은 인생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편하게 살자 싶으셨대요. 나는 뭐 돈을 많이 쓸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 월세와 내 총장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매달 용돈으로 받기로 각서를 쓰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겠어요. 일 아니겠니 우리 미자도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지금은 건물 관리하느라 매달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용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늙어서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들의 골머리를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대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알아본 방법은 있지만 아이 그 건물을 제게 주신다고요?
아니요, 와이프한테 주셔야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장모님께서 고생하셔서 산 것이나 다름없는 그 건물의 명의를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주시고 저는 그저 용돈이나 챙겨드리면서 편하게 살 거예요. 내가 이미 사위에게 주고 싶다고 마음을 정해놨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소리야, 내 딸 키워보나 소형이 하나도 없더라. 나를 살펴봐준 게 사위인데 당연히 사위한테 주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사실 옛날 말에도 큰일은 남자가 한 해 하는 법이라고 하자니 내가 아들 하나 못 나와서 시집살이에 구박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듬직한 사위가 생길 줄 알았겠어. 뭐 하나 바라는 거 없이 나를 내내 챙겨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준 게 사위 아니냐? 사위한테 준다고 해서 우리 딸이 서운해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오히려 나한테 잘했다고 하면 몰라도 게다가 설마 내가 준 재산인데 내 돈? 내 돈 하면서 갈라치기 하겠어. 나는? 우리 사위가 그런 놈은 아닐 거라고 믿어. 당연하죠. 절대로 그런 욕심내서 갈라치기 하고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파렴치한 놈도 아니고. 장모님께서 일생 동안 열심히 모아놓으신 재산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이런 명의를 받아도 되는지 불안해서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늦었지만 결심한 일이니까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재산을 이해 못할 만큼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려고 하니 받아서 잘 관리하여 큰 돈을 모아보세요.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을 믿으시고 준비하신 부모님의 결정을 따라 건물을 부담 증여로 증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남편과 친정엄마의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속은 안 썩고 생각보다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부부는 공동재산이고 남편이 모든 월세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친정엄마를 모셔서 살면서 남편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봐야 해요. 솔직히 괜찮다고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한 번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월급만큼을 꼬박꼬박 제공했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 없이 지냈거든요. 그렇게 증여를 시작하고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셨다. 절차가 완료되자 건물주 이름에 우리 남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남편이 엄청나게 감격한 것처럼 얼굴에 표정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도 건물이 내 이름으로 오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했어요.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시댁에서 연락이 오더니 조금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돈이 소유한 건물을 우리 아들에게 선물했다며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어. 남자가 건물을 하나쯤 소유하고 있으면 부럽고 좋은 일이지. 내가 시집와서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라 생각돼. 건물을 주신 건 제 친정 어머님이시고 시댁에서 더 신경 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당연한 것을 받았다는 행동에 슬쩍 상심할 뻔했어요. 여보, 어머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했다고 당연한 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서류를 보니 건물주의 이름에 내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는 걸 봤어. 내가 살면서 건물주가 될 줄 알았겠어. 주인 이상의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인생 다 했다는 느낌이야. 솔직히 우리 어머니 말도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자가 견고하게 살아야 외부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맞아요.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데 뭔가 싸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말은 더 의문을 품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말이야. 건물 월세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 동네가 후져서 그런가 싶으면서 그만두고 건물 줄어서 삶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일을 그만두긴 왜 그만둬? 건물 월세는 부수입이지만 안 돼서 그거는 세이브 해놔야지.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 용돈아.
그렇지 용돈 드려야지. 근데 용돈인데 뭐 공과금 나갈 것도 없고 하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한데 커피 사 먹으면서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친정 엄마께 받은 건물 월세 반은요. 용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얌전하게 30만 원 정도만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고 말했을 때 마치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건물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건물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과는 다른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왜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건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30만 원을 용돈으로 받겠다는 건물을 받으면서 얻은 이익 대비로 얼마나 적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낮은 용돈을 주겠냐고 말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답이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 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 건지 남편이 조금 경멸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저도.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그 소란 속에서 우리 친정엄마도 거실로 나오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이미 살림살이를 옮겨놓으시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정리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 조금 문구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계셨었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워 보인다 싶어서 나와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을 멈출 줄 알았는데 우리 친정엄마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밝게 웃으며 소름 끼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몇 척짜리 건물을 그렇게 홀랑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땀만 먹고 싶게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왜 몰라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2번 쓰시는 게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더라고요. 물도 내 목으로 정리되었다. 이제 이 구질구질한 삶을 청산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더니 저에게 서류 한 장을 준비해 놨다는 듯이 던졌지만 무슨 서류인지 살펴보니 기가 막히게도 이혼 서류였어요. 아니죠. 어이가 없어서 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모르는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너와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서 설설 기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주제로 우리 집에 뭐 살갑게 하는 거야? 당신이 집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돈도 받지 않고 있으니 돈을 벌러 오면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지금 건물도 지었다가 멈추고 삶을 즐기고 싶어. 이 건물을 월세로 내 사람들과 나눠 갖고 싶지 않아. 나는 딱 이 운을 마무리할 때까지 너와 내 가족을 건물에 살게 할 건데. 애들이 너의 양육을 편하게 할 거야. 양육비는 내가 줄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오는 건 앞으로 너무 가식적으로 착한 척하면서 챙기는 척했던 게 싫어서야. 건물 다시 내놔. 너한테 그 건물이 너무 소중해서 돌려주겠어? 이미 선물로 준 건 끝났고 놓치면 참으로 후회할 텐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소송조차 안 된다더라. 너는 참 사람 같지도 않아? 이런 짓을 해도 2다리 뻗고 자도록.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환장하겠어. 바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해.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짓이냐? 나는 모두가 나를 억울하게 다룬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내 친모가 내 손을 붙잡았다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대화를 나누었다. 네. 이렇게 화를 내며 그들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길래 이 정도 비용을 생각해봐야 되는지. 나의 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 혹시 미쳤을까? 잠시나마 고민해봤다. 친모는 4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 흘린 것 같다. 정말 이 집에서 이혼 서류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많이 편하게 지내다가 마무리되면서
이사 준비하고 있어 널 위해 배려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 말의 끝에 시골집으로 도망쳤고 저는 시부모님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셔서 결국 도장을 찍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당황스러웠어. 죽어도 안 찍겠다고 버티고 버텼어야 했던 건 아닌가 싶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평하게 대해 주셨어요.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가서 놀랬죠. 집은 그동안 고생하며 산 건물인데 말이야. 재수 없어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원래 살던 집으로 옮겨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집은 엄마께서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결정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이혼 문서를 정리하니 그래서 남편이 연락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단 걸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나아가기로 하려고요. 재산 분쟁으로 이루어진 소송을 기다릴 계획이 있었지만 엄마가 좀 더 시간을 가져라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정말이지 정확히 6개월 뒤에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추가 증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 엄마의 친한 친구가 몰래 한 조언이 있었지요. 자식들에게 주면 뒷방 신세대는 마당에 있는 아이 사위에게 준다고 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무적인 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해요. 혹시 모르니 건물을 담보로 받아두는 걸 추천해요. 엄마는 혹시 몰라 친구의 조언대로 했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서 전 남편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소셜캐스트에서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증여를 받은 직후 융자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설정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것 또한 엄마 절친이 조언으로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채무를 대신 수증자에게 변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딱히 조사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세금을 내기 위해 건물 담보를 다시 더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대출이 크지 않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던 집까지 매매해야 했어요. 매매 과정을 알게 되자마자 저는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제3분할 신청을 했어요. 그것 또한 절친이 도와주었고 제3분할 소송을 진행했으며 우리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45%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부담 증여를 하면서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여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했으며 이 부분은 복잡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분쟁까지 갈 수 있었지만 돈은 저에게도 나눠져 왔습니다. 전 남편은 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세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일을 똑똑하게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건물값까지 아니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빼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받은 대출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값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최저가로 이루어졌고 위치가 좋지 않아 입찰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행운이었어요. 재산에 관여한 가족의 도움으로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가족 고모가 노력하여 산 건물을 경매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가족의 말씀으로 이를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기꾼이 되려면 몇 년 동안 의붓 가족에게 기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나를 찾아오며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제서야 제게 붙어들려 하는 것인지 난해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로 다시 주어진 부분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SW를 살아내는 건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대체 내가 손해를 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전체적인 건물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돈과 같은 마음을 돌려받고 싶어요.
당장 널 찾아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는 노숙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엄마는 소금 한 봉지를 흩뿌렸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은 모든 소금을 먹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금 어디에서도 열정적인 동기 신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내 딸이 위로가 필요할 때 당장 썩 사라져 노숙자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은 가족이 함께 노력하여 얻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금방 되겠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앉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딸 앞에서, 우리 딸 눈앞에서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전 전배우에게 던져버렸어요. 바가지에 머리를 맞아 아픈 소리를 내며 죽는 척을 하더라고요. 돈이 돈을 먹는다고 하여 인간의 눈이 멀어서 안 될 짓을 했지 그랬어요. 나는 부담증여인지 뭐 그런 걸 할 때 우리 엄마가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전 전배우는 멍청하게 있다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엔 많은 부채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은행 거래조차 안 됐나 봐. 이러고 저러면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며 같이 산 시간을 떠올리고 울고 심하게 항변했는데 내가 대뜻을 내어 양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 청구 소송까지 걸었는데 애들까지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 전 남편은 일말의 희망까지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2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아직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꾸준히 청구 소송을 걸 예정이에요. 건물도 다시 되찾았으니 여기서 받는 월세로 우리 가족이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친정 엄마가 믿으면 안 될 사람을 믿어서 손해를 봤지만 엄마 말대로 인생 경험한 번만큼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친정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